어찌 이리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인가. 윤선비의 뺨이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또한 옷 사이로 느껴지는 윤선비의 단단한 몸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리 몸 좋은 사내는 처음이구나. 이연의 아랫배 역시 아랫목처럼 뜨끈하게 달아올랐지요. 결국 참다 못한 이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기생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선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야담 영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윤재현이란 선비가 살았습니다. 윤 선비는 지금껏 한양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총구석 선비였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윤 선비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공부에 집중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촌 어르신이 훈장이었기에 그를 가까이 할 수 있었지요. 낮에는 나무를, 밤에는 글공부를 하며 살아온 윤 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수원인가? 윤 선비는 가끈을 고쳤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향에서 수원까지 쉬지 않고 걸었던 탓에 발이 퉁퉁 부르터 있었지요.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에 윤 선비는 그곳에 가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개울가를 향해 다가갈수록 커지는 물소리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생도 이제 끝이군. 수원에서 한양까지는 이틀 정도면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윤 선비는 부어오른 발을 개울물에 담그고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발목을 감싸며 피로를 풀어주었지요. 눈을 감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선비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자 냇가 저편 나무가 우거진 곳 뒤편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에 몸을 담그고 멱을 감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외모가 하나같이 대단해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했습니다. 돌 위에 벗어놓은 옷이 화려한 것을 보아 기생들인 듯 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물 위로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물 참 시원하다 예. 그러니까 몸 담그니 정말 살 것 같으오. 그들은 목욕을 하며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여인은 물을 가볍게 손으로 튕기며 얼굴을 적셨고 또 다른 여인은 긴 머리를 풀어 물속에서 조심스레 헹구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윤 선비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가 박혔습니다. 그 여인은 개울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몸을 정돈하고 있었는데 행동거지가 차분하고 고요해 마치 그녀의 주위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너무 소란스러워. 저쪽까지 소리가 다 들리겠어.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여기까진 아무도 안 와. 걱정하지 마. 기생 중 하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 선비가 보던 여인이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길이 윤 선비와 마주쳤습니다. 윤 선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들켰다. 그는 숨을 삼키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다시 돌리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연 언니 무슨 생각해? 같이 놀자. 이연이라 불린 그 여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놀아. 난 이만 나가서 쉬고 있을게. 이연은 몸을 물에서 빼낸 뒤 천천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지만 이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들로부터 멀어졌지요. 윤 선비는 이연의 침착한 태도에 놀라는 한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기생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리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윤 선비는 느지막한 저녁 저자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는 음식이 가득했지요. 빈대떡이 지글지글 익으며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고 푸짐한 국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돌아가자. 요깃거리를 찾고 있는데 골목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나를 무시해. 윤 선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몇 명의 왈패들이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이연이었지요. 윤선비를 보고도 모른 척 해주던 그 여인. 이연의 침착한 눈빛을 본 윤선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양반집 딸인 줄 알아. 천한 기생 주제에. 이연이 뒤로 물러나자 남자들은 오히려 더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왈패들의 기세가 워낙 흉흉했기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기생인 이연이 곤란을 당하는 광경을 재미있게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왈패 하나가 이연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하자 윤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그들 쪽으로 다가간 윤선비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쯤하고 썩 꺼져라. 왈패들이 윤선비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윤선비의 허름한 행색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훈계하러 온 훈장님인가? 그들의 시건 방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윤선비는 단순히 글만 읊을 줄 아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윤선비는 몸이 약해 자주 앓았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이것저것 좋은 약초들을 구해다 먹였는데 이름 모를 약초를 먹고 열이 싹 내린 것은 물론 힘까지 장사가 되었지 뭡니까? 12살 때부터 웬만한 어른들보다 맷돌을 잘 가는 것은 물론이고 쌀 3가마니를 한쪽 어깨에 메고 날아다녔지요. 남들이 무시하는 시골 선비였지만 그의 힘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사정에 신경 끄고 꺼지쇼. 맞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했소. 그들 앞에 다가간 윤선비가 이연의 팔을 쥔 남자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내 팔 부러진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 뭐야? 또 다른 남자가 분노에 차서 달려들자 윤선비는 가볍게 몸을 피한 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나머지 왈패들은 윤선비의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에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두고 보자.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선비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다 이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윤선비는 그녀의 침착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가에서는 감사했습니다. 윤선비의 말에 이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윤선비의 물음에 이연이 눈을 내리깔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꽃이니 꽃을 희롱한다 해서 그들에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기생을 헤어하라 부르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세상사의 고단함이 느껴졌지요. 덕분에 무사했으니 보답해야겠지요. 기루로 가 저녁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밥 한 끼조차 드리지 못하고 은인을 보내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연의 거듭되는 설득에 윤선비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둘은 저자를 지나 기루로 향했습니다. 기루는 화려하고 은밀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흔들리는 비단발이 바람에 맞춰 소리 없이 흔들렸고 기름 종이에 싼 등롱이 아련한 빛을 내며 방 안을 밝혔습니다. 곳곳에서는 기생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윤선비를 방으로 안내한 뒤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음식을 곧 가져오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은색 합에 담긴 따끈한 흰 쌀밥과 노릇하게 구운 조기구이, 기름 냄새를 풍기는 육전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선비가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싶군요. 오늘 저를 도와주셨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요. 식사를 하며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이야기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기생이라면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는 이연의 지혜와 내면에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이런 이연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느낀 건 이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선비는 기생인 자신을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었고 그런 모습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가던 중 윤선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연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곳에서 지내셨습니까? 이연이 멈칫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연이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년 전입니다. 저는 서씨 집안 고명딸이었는데 벼슬을 지내시던 아버지께서 바른 말을 하다 선왕의 미움을 받아 귀양을 가셨고 집안이 몰락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 아버님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서명자 후자 되십니다. 윤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범상치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학자로 유명한 서씨 집안의 고명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줄줄이 인재를 배출한 가문인데 이연이 기생일을 하며 시정잡배에게 손목을 잡히는 삶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애환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군요. 대단하십니다. 이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 삶에 공감해주는 이가 거의 없었기에 윤선비의 말은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삶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저를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친척이 있어 완전히 혈혈단신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눈물바람으로 밤을 지내신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연 낭자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혼자 이 험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물건이나 말하는 꽃 정도로만 보며 희롱해왔고 이연 역시 그런 취급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윤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이연의 마음이 봄이 내린 것처럼 쩍 갈라지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선비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런, 내가 괜한 말을 했군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말이 큰 위로가 되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선비는 고민하다 이연을 끌어안고 토닥였습니다. 윤선비의 따스한 품 안에서 이연은 삶을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선비의 기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연의 살냄새와 분 냄새에 정신이 아찔하였기 때문이지요. 어찌 이리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인가. 윤선비의 뺨이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또한 옷 사이로 느껴지는 윤선비의 단단한 몸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리 몸 좋은 사내는 처음이구나. 이연의 아랫배 역시 아랫목처럼 뜨끈하게 달아올랐지요. 결국 참다 못한 이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기생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선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심입니까? 예, 진심이어요. 그녀는 윤선비의 손을 살며시 당기며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지며 그들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은 서서히 따뜻한 기류로 변해갔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연이 원한다면 저 역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연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선비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지요. 그 순간 이연은 윤선비의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온기를 그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두루마기 매듭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이연은 기생답게 여러 겹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겉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연한 색의 화사한 저고리였고 그 밑으로는 치마가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선비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리도 많은 옷을 입고 계시면 무겁지 않습니까? 이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생의 옷은 겹이 많지요. 고인 마음을 감추고 화려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꼬지수 놓인 비단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선비는 옷고름을 풀며 이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이 벗겨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온화해지고 있었지요. 화려하고 강해 보였던 기생의 모습을 벗고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옷고름이 풀리고 윤선비는 조심스레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다시 한번 입 맞추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난 후 윤선비는 방 안에 놓인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도 그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불을 끄고 싶으시면 그리하셔도 됩니다. 윤선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 등잔이 꺼지고 방 안은 은은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뜨거운 밤의 열기는 새벽녘까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윤선비는 일찍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연은 그런 그의 옆에서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지요. 두루마기를 입으며 윤선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걱정을 끼쳤군요. 악몽을 꾼 것뿐입니다. 어떤 악몽이었습니까? 종종 꾸는 악몽인데 과거 시험에 전혀 모르는 주제가 나와 한 줄도 못 쓰는 꿈입니다. 윤선비의 솔직한 말에 이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제를 알려드릴까요? 이연 낭자께서요. 윤선비가 놀란 듯 이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연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주제는 보통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선비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정치 상황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이연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상 전하께선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군주의 덕목이나 정치적 안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주상 전하께서도 그 주제에 대해 좋은 생각과 신념을 가진 신하를 뽑고 싶으실 거고요. 윤선비는 이연의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이연의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현명하십니다. 이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이라면 잘 해내실 겁니다. 부디 몸을 보전하셔요. 이연은 부러 또 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연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윤선비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연 낭자, 과거를 보고 돌아왔을 때 나를 다시 한번 만나줄 수 있습니까? 이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비님께서 2번이나 찾을 만한 여인이 못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연의 태도에 윤선비가 인상을 썼습니다. 이연의 그런 태도가 윤선비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을 품기에 이 기루는 너무 작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을 빼내드리겠습니다. 이연은 그의 굳은 결심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윤선비님, 과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둥근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마에 따뜻한 입술의 온기가 번져 나갔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이연은 윤선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여비로 쓰세요. 먼 길이니 꼭 필요하실 거예요. 윤선비는 그녀의 배려에 감동하며 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 낭자,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연을 바라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기루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윤선비가 떠난 후 기생들 사이에서는 이연의 행동이 화제였습니다. 한 기생이 옆에 앉은 다른 기생에게 귓속말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이연이 고개에 그 선비를 공짜로 재워주고 돈까지 줬다면서? 그 선비가 밤에 정말 대단했나 봐. 옆에 있던 기생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좀 나눠주지는? 고고한 척하더니 남자한테 몸에 돈까지 바치고 맹추가 따로 없어? 그 남자만 논았지. 그 선비 듣기론 과거를 본다던데 급제할까? 말이 되니?
과거에 급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기생들이 이연의 방 쪽을 흘끔거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연은 그럼 그들이 저를 물어뜯거나 말거나 서책을 읽는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이연의 결정을 비웃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연은 윤선비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기루에서의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선비는 부지런히 걸음을 놀려 한양 앞까지 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지요. 한양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 숲을 지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윤선비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윤선비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집채만 한 멧돼지가 두 남자를 쫓고 있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지체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통나무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이쪽으로. 윤선비는 소리치며 남자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가는 순간 윤선비는 통나무를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통나무가 갑작스레 위로 올라오자 미처 뛰어넘지 못한 멧돼지가 그대로 공중에 떴습니다. 놀란 멧돼지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숲 너머로 도망쳤습니다. 한숨 돌린 남자들이 윤선비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소. 자네 아니었으면 정말이지 큰일 날 뻔했어. 그리 말하는 남자는 재현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매가 깊고 예리해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다른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현보다 키는 조금 작았으나 몸이 다부져 척 보아도 무예를 익힌 티가 났지요. 재현이 그들의 흙 묻은 옷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덕분에 괜찮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남자 하나가 윤선비를 지그시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나는 김수라라 하오. 은인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이까? 윤재현이라 합니다. 통성명을 한 뒤 셋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길이라 하자 수라가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지금 치르는 시험이라면 문관 시험이 아니오? 맞습니다. 문관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나는 그대가 응당 무관 시험을 칠 줄 알았소. 사람보다 큰 통나무를 번쩍 들어 멧돼지를 내쫓았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윤선비는 시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은 제가 애써서 익힌 것이 아닌 기연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배워 익힌 글과 도리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말을 마치기 무섭게 고개를 숙인 윤선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아침만 먹고 내 걸어온 데다 나무를 드느라 힘을 많이 써서 그런 듯 했습니다. 김수라가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지. 우리 주막으로 갑시다. 윤선비를 주막으로 안내한 김수라는 한 상 가득 음식을 시켰습니다. 덕분에 윤선비는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지요. 셋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술자리 중에도 윤선비는 자꾸만 이연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연과 나눴던 대화, 차분한 미소. 그녀가 보여준 진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끊기자 김수라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윤선비,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얼굴에 생각이 가득해 보이는군. 윤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만난 여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라는 흥미를 느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걸이 잊지 못하는 여인이라. 어떤 여인인가 궁금하군. 윤선비는 망설이다 이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연입니다. 가문이 몰락해 기생이 되었지요. 간단히 말하려 했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김수라는 주의 깊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니 안타깝군. 속이 깊은 여인인 듯한데. 윤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연은 같은 것을 보아도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졌지요. 과거를 보고 돌아와 이연을 기루해서 꺼내주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선비가 심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라는 윤선비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지요. 돌아가는 길. 김수라는 호위에게 말했습니다. 이연이라는 여인. 그녀의 가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라. 시간이 지나 과거 날이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에 대한 마음을 떨치고 과거에만 몰두했습니다. 시험 당일, 윤선비는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주변의 응시자들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시험장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선비가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관이 첫 번째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군주의 덕목에 대하여 논하라. 문제가 발표되자 윤선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연이 예측했던 바로 그 주제였지요. 이연의 현명함에 윤선비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윤선비는 곧장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과 이야기했던 왕의 즉위와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 군주가 백성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정책의 방향성까지 윤선비는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을 차분히 써 내려갔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어버이와 같아야 하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은 덕망 있는 인물의 선택과 공정한 통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윤선비는 왕과 신하의 관계와 정치적 도리를 조화롭게 풀어내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과거 시험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간 복시를 본 뒤 왕 앞에서 치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까지 보아야 했습니다. 첫날 가뿐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른 윤선비는 무사히 마지막 시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명단이 붙은 벽에 몰려들었고 윤선비도 그 틈에서 급 제자의 명단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윤재현이라는 이름을 찾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이내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합격! 합격이다! 가슴 속에서 벅찬 감정이 쏟아올랐습니다. 잊으려 애쓴 이연의 얼굴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윤선비는 왕과의 면담을 위해 궁으로 향했습니다. 장원 급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면담이라 했습니다. 윤선비는 어사화를 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고작 몇 걸음 앞에 있다는 사실에 윤선비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윤선비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예의를 갖추자 왕의 음성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한 윤재현인가? 위험 있는 왕의 목소리에 윤선비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왕의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윤선비는 왕과의 대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왕은 윤선비에게 과거 시험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막힘없이 답하는 윤선비를 보며 왕은 무척 즐거운 듯 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만나게 되어 기쁘군. 과인을 즐겁게 해준 대가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뭐든 들어줄 테니 편히 말해보게. 윤선비는 이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들어주는 소원이라니 욕심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윤선비는 지금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이연을 떠올렸습니다. 항공하옵니다. 소신, 전하의 자비에 기대어 감히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말해보라.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대대로 충신이었던 서씨 가문 출신이나 집안이 몰락하여 기생이 되었사옵니다. 소신 감히 그 여인과 가문의 복권을 청하나이다. 각 과거에 급제한 윤선비의 발언에 신하들이 헛기침했습니다. 이 말은 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선왕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달라 청하는 것이니까요. 윤선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침묵에 잠기고 대전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주기 힘든 문제로다. 윤선비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건은 이미 해결했으니 왕이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란 윤선비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왕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의 모습은 윤선비가 멧돼지에게서 구해준 김수라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경악한 윤선비가 무심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비,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옆에 있던 신하가 윤선비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신하의 모습 또한 그날 본 호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윤선비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김수라가 바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급히 고개를 숙인 윤선비를 보며 왕이 웃었습니다. 은인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군. 그대의 용기 덕분에 과인이 이 자리에 무사히 설 수 있었네. 항공하옵니다. 서씨 가문의 복권은 이미 명하였다. 서이연이라는 여인은 공노비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한 경과 함께 살 집도 한양에 준비해 두었으니 신혼살림은 그곳에서 차리도록 하라. 왕의 말에 윤선비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윤선비는 진심을 다하여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왕에게 하는 3배였지요. 그대가 보여준 충심과 용기에 이 나라가 더 빛나리라 믿네. 이제 물러가 경의 여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윤선비는 왕의 명을 받들어 물러나며 이영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박질에 숨이 턱까지 찼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전을 달려나가는 윤선비의 모습에 왕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연은 기루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윤선비가 돌아올 날을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지요. 그 선비가 정말 돌아온다고 믿는 거야? 순진하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도 닳고 다른 널 만날 것 같아? 참하게 자란 양갓집 규수와 혼인하겠지. 기생들은 이연을 향해 희죽거렸지만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선비가 제게 보여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연은 그런 윤선비를 믿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윤선비는 어사화를 쓰고 기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 속에서도 결의를 다지며 왕의 명을 담은 문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공노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윤선비는 돌아온 것입니다. 기루 앞에 도착한 윤선비는 차분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생들은 그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기루에 들르는 선비라니. 게다가 그의 모습은 이연이 기다리던 선비의 모습과 몹시 닮아 있었지요. 저 사람. 윤선비 아니야? 이연이 고개 계속 기다리던 그 윤선비. 정말 과거에 급제한 거야? 쏘사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윤선비의 눈은 오직 이연이 있는 곳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어사화를 쓴 윤선비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약속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윤선비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왕의 인장이 새겨진 문서를 꺼냈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에 따라 서씨 가문을 복권한다. 서씨 가문의 후손 서이연은 오늘부로 공노비 신분에서 해방되며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냥을 지급한다. 윤선비의 목소리가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문서를 읽은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연. 이연은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던 이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돌아왔군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윤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연은 그 순간 감격에 겨워 윤선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연을 비웃던 기생들마저 그 낭만적인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연을 응원하던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축하한다, 이연아. 뜨거운 포옹을 마친 윤선비는 이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런 이연이 자신과 함께 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이연, 괜찮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윤선비의 말에 이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윤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손을 잡고 기루를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연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윤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꽃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윤선비와 이연은 왕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연은 그가 관직에서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런 이연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매일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가정은 웃음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조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후세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 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